그날 아침 은행 로비 바닥에 엎드린 노인의 손은 유난히 오래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관절은 부어 있었습니다. 한번 문지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그 느린 동작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바쁜 아침 사람들은 바닥보다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노인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옷이었고 무릎엔 이미 닳아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자연스레 굽어 있었고 고개는 늘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 은행의 풍경처럼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소 아저씨, 여기 커피 쏟았어요. 창구 쪽에서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손엔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눈은 서류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넓은 로비에서 자신의 존재가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는 말없이 다가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커피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문질렀습니다. 이 은행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들. 아침이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명함을 내밀고 숫자와 계약서, 이율과 담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늘 이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늦게 불을 끄고 나가는 사람. 모두가 그를 청소부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로비엔 냉기가 가득했고 자동문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닦고 유리문에 남은 손자국을 지웠습니다. 그 과정은 늘 같았습니다. 실수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청소 아저씨 좀 느려진 것 같지 않아? 나이도 많아 보이던데 사고 나기 전에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노인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했고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규정입니다. 중년 남자가 창구 앞에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재킷, 다른 구두.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출이 안 나오면 공장 문 닫아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직원은 최대한 정중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엔 어쩔 수 없지. 담보가 부족하다잖아. 그때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던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남자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가장자리는 해졌고 종이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로 삐져나온 메모지에는 또박또박 적힌 숫자와 날짜가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곧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레를 들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노인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로비는 낮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용 출입구가 아니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긴 직원들만. 노인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엔 잔기스가 가득했지만 분명한 출입 카드였습니다. 경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삑! 짧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듯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경비원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은행의 최상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장 방문 예정. 사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정리되고 커피 자국이 지워졌으며 로비 바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청소부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소 아저씨 안 오셨나? 그러게 처음인데. 오전 10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먼저 내렸고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구두, 흰머리를 말끔히 정돈한 모습,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순간 창구에 서 있던 여직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바닥을 닦던 그 얼굴, 고개를 숙이고 예라고 말하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고 아주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바닥이 깨끗하군요. 그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습니다. 여직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가 끝난 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대출 심사 탈락건 하나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님, 이미 규정에 따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버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 오후 며칠 전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던 공장주가 다시 은행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주는 회장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청소하시던 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더군요. 공장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대출은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은행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청소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바닥에 무언가를 흘리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돈을 다루는 곳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회색 작업복의 노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로비 한켠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 사진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본 은행이 가장 정확한 은행이다. 어느 이른 아침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순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